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해도 보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소송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소송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죠.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들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접종 후 사망하는 경우에 보상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경우 그 보상에 대하여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리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말이 길죠?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게요.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사망 시에 보상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법입니다. 그럼 보상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까요? 보상은 어떻게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그 대통령령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대통령령이라는 게 바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입니다. 이 조항도 길죠?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게요. 제4호에 보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이라고 해서 최저 금액의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현재 월 최저임금이 182만원 정도 되니까 여기에 240을 곱하면 약 4억 3천만원 정도가 돼요. 즉 코로나 백신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면은 약 4억 3천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이라는 게 아직 개발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사실 미지의 백신이죠. 그래서 이제 접종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백신 접종 후 사망하면은 무조건 4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법조항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방 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즉 예방 접종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보상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논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논리적이어야 해요. 법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큰 혼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법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식당보상법 제21조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은 후 사망한 손님에게 식당 주인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법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식당을 해요. 어느 날 한 손님에게 열심히 요리해서 음식을 팔았습니다. 손님은 음식을 먹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손님의 가족이 찾아와 나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은 후 그 손님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대체 어떻게 돌아가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가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당신 식당에서 음식 먹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으니까 네가 그 피해를 보상해라. 응? 나는 이해가 안 되죠.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나한테 피해를 보상하라니. 교통사고 낸 사람한테 피해를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보상금을 안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소송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갑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당보상법 21조라는 게 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은 후 손님이 사망하면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네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 사 먹었지? 그 후에 사망했지? 그러니까 피해 보상해. 그런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데요? 그건 모르겠고 여기 이 법 안 보여? 음식을 사 먹은 후라고 쓰여있지. 음식이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쓰여있진 않지. 그러니까 이유는 상관없고 네가 피해 보상해. 어때요? 음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는데 피해를 보상하라니. 불합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피해 보상과 관련된 법은 인과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돼요. 다시 앞 71조를 볼까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망의 원인이 예방접종이어야 보상을 한다는 뜻이에요. 71조가 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인과관계라는 것이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보다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400명이 넘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영국과 독일에서도 백신 접종과 사망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즉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기는 했는데 이게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한 건지 아니면 평소에 있던 지병이나 신체의 문제 때문에 사망한 건지 그 이유가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백신에 관하여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 보상 신청이 1260건이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보상을 받은 것은 715건 뿐입니다. 이 수치를 무작정 낮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인과관계는 부검 등을 통해서 꽤 심도 있게 분석되거든요. 문제는 애매한 경계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사안에서 관계 부서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개인은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죠. 피해 보상을 자발적으로 해주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게 개인에게 무척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해요.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상의 기준을 조금 완화할지 기존의 법을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할지 아마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과제를 해결한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법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시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외 기타 문제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법률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